나는 죄통보지 한 말은 야 이놈아 뭐하냐 빨리 싸게 안 내놓고 나가면서도 눈이 번쩍 떴습니다. 눈안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어떤 XX가 짱이야 이게 주먹을 위에 딱 날리고 뭐 확 염소 던지듯이 던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제발 살아나라고 인공호흡을 하고 학교에서 막 배우 타면서 이러면 살아난다고 막 목이 아예 다 망가져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눈물만 흐르는데 크느낄 수도 없었지. 한 번만 내게 소리가 돌아온다면 나는 절대 예전처럼 노래하지 않겠다. 노래만 하는 것 자체도 나는 즐겁겠다. 네, 세상을 움직이는 희망 메시지 이야기쇼 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은요 혹시 최근에 큰 감동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서커스 공연이요? 공연이었는데요.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아주 스케일 있는 공연이었는데 저보다 키가 작고 아마 어린 그런 배우였을 거예요. 한쪽 네. 다리가 없어요. 하지만 목발을 양쪽에 짚고도 여느 국가대표 체조 선수 못지않은 아주 현란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한국과 대해서 지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아버지 우리를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적네요. 한동안 좀 못 먹었나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 네, 뭐 감동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감동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꿈을 이룬 후에 진심을 담아서 노래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초대 네. 손님이 바로 그런 감동을 전하는 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목포에서 백길로 4시간, 작은 섬 가거도에서 태어난 한 소년. 소년은 20여 년 후 독일의 국립극장에서 오페라의 주역으로 무대에 선다.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품으로 꼽히는 오셀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찬사를 받는다. 처음 무대에 서려고 하는 그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순간 여기까지 내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 수고랑 그 과거의 그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죠.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무대를 위주로 14년간 300여 회 공연, 국제 콩쿠르 20여 차례 입상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아온 테너 조용갑. 지난해 한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출연,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브라보 피가로 브라보 브라비시모 나 잘해왔어 정말 잘해왔어만 보여준 것 같아. 네 브라보 브라비시모 아테보르투나 자, 먼저 조영갑 의원께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화려한 고음. 작은 섬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꿈을 찾지 못한 채 방황했고 한때 프로복서로 챔피언을 꿈꿨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음악과 만나게 된다. 힘들었던 그 삶이 오히려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저의 어떤 재능을 개발하는 계기가 된 거죠. 힘들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너무 좋았어. 계속 하다 보니까 저의 노래가 저의 힘들 때 위로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저의 꿈이 됐죠. 지인의 후원을 받아 27에 떠난 이탈리아 유학길. 정식 음악 공부의 경험이 없는데도 1년 만에 세계적인 음악원에 입학. 2년 후엔 라보엠의 주연을 맡는 등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어떤 상황과 뭐 어떤 결과를 떠나서 저는 이미 노래하고 있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 이 노래를 통해서 또
또 나누고 또 남들이 제 노래를 듣고 즐거워한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뒤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대에서 주연으로 설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그의 목소리가 가진 드라마 덕분이었다. 어떤 인생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소리, 그다음에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소리가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또 그런 역에 빨리 캐스팅 될 수 있었고 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도 섬소년에서 복서로 또 세계적인 성악가로 조용갑의 노래엔 그가 걸어온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먹이랑 이 소리랑 벅벅벅벅 네, 들립니다. 꿈을 꿀 형편이 아니었던 자신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듯이 이젠 그도 나눔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제 노래를 듣고 희망을 얻는다면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이라는 거. 나누면 손해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많아지고 제 삶에서 요즘 그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영화보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담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 남자. 테너 조용갑을 이야기쇼 울림에서 만나본다.
근데 제가 1대1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섬에는 막 염소, 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염소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랬던 친구랑 같이 갔는데 관장님이 자꾸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아유 저도 권투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학부형은 위험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의 학부형인 줄 알고 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 이 얼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개똥벌을 어쩔 수 없네 막이 한국 있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고등학생이 여자 같긴 하고 남자 같기도 하죠. 수영이 촥 나가면서 소리 나오는 소리가 문득 눈알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걸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죠. 그냥 바로 그냥 나가서 대화하고 말이 안 통하면 한국말을 섞어서 쓰고. 그리고 도저히 뭐 안 되면 그냥 손 잡고 에이, 커피 마시고 가요. 따라와. 그러면 꼭 따라와요 여자들. 예, 다 알아먹어요. 당구는 왜냐면- 얼마 치십니까? 아니 당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뭐 다시 아불었어요 막 하면서 전라도 파트를 쓰면 귀엽잖아요. 자꾸 말 시키고. Scagliare tutti i mali della miseria, della vergogna. Dannazione! 여기까지 할게요. 권투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권투? 권투는 예. 고등학교 때 가서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제 친구들이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이제 사고도 치고 좀 이렇게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옆에 짝이 학교 폭력 요즘도 많잖아요. 근데 네. 짝이 너무 많이 돈 뺏기고 막 많이 울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5명 뒤에 친구들이 괴롭히고 돈 뺏고 그래서 네. 도저히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 걔네들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네. 그래가지고 가서 야 어떤 방송해가지고 그 X야. XX 예 XX 누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빙교실로.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창피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갑자기 그 뒤에서 책상으로 뭐를 내리쳤어요. 한 명. 네. 그래 내리셨는데 번쩍하고 제가 이제 확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졌어요. 뭐야 하고 하니까 내리치던 애가 더 놀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이제 책상을 보러 도망갔어요. 그때 이제 기선제압이 되면서 탁 제가 1대1 어떤 XX가 짱이야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뭐라? 나랑 1대1로 덤벼서 만약에 지면은 더 이상 내 친구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각장에서 1대1로 탁 그때는 이제 권투 안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1대1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섬에는 막 염소, 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염소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랬던 그 실력으로 딱 가가지고는 그냥 이 키 큰 애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먹을 위에 딱 날리고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 잡고 확 염소 던지듯이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누가 밟아요. 애들이 다른 친구들이. 그때 선생님 오신다 하고 이제 도망갔어요. 학교 끝나고 딱 교문을 나가보니까 거기에 5명이 저를 기다리고 복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걔네들한테. 친구랑 저랑 너무나 얼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얻어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죄송합니다. 예. 얼굴 진짜 얼굴이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이 뭐 어땠다는 거죠? 그렇게 예.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권투 체육하는 친구랑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 막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많이 맞아가지고 친구랑 이제 야 우리 권투 체육관을 가서 저놈들을 복수를 하자. 도대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권투 체육관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친구랑 같이 갔는데 관장님이 자꾸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아유 저도 권투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학부형은 위험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의 학부형인 줄 알고 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 이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담임 선생님도 제가 얼굴이 이래가지고 반말을 잘 못하시고. 그때도 수염 이렇게 기르시고요? 아니 그때는 수염이 없었어요. 이거 없어도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청소 좀 하지요? 뭐 담임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지내셨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권투를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빨리 복수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줄넘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줄넘기만 시키죠. 네, 계속 줄넘기만 가르쳐 기본 스텝에다가 그래서 줄넘기 도사가 됐어요. 막 팔자 막 할 것 없이 막 3단, 2단 막 다 했는데 이 줄넘기도 가서 막 빨리 이 복수를 해야 되니까 때릴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친구는 진짜 그만뒀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저는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저는 이제 뭘 한 번 하면 빨리 잘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보다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프로 테스트를 거쳐서 프로 복서가 돼 있고 돈을 받는 권투 선수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이 권투에서 이제 성악으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삶이 워낙 힘들어서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음악이 너무너무 저의 어떤 삶의 위로였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노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가 저의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노래는 그래도 혼자 좀 이렇게 즐겨 하셨군요, 그렇죠? 그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연찮게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다면요? 그때 이제 주로 불렀던 것들이 그 다른 쾌tom벌레 어쩔 수 없네 이 한풀이 있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고등학생이? 그럼 리틀 파바로티라는 그 애칭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붙이신 거예요? 아니 저는 싫어요. 리틀 파바로티 말고 빅 파바로티나 뭐 이런 호칭을 붙여야하는데 리틀이라고 자꾸 쓰니까 이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파바로티가 고음을 워낙 잘 내니까 그 파바로티에 대한 그래서 고음 저도 잘 낸다. 그래서 이제 파바로티와 같은 고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파바로티 다음으로 고음을 잘 냈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27살 나이에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데 하이씨만 내면은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에 입학할 수 있는 건지요?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대한- 유명한 예. 로마 산타 체칠리아 학교는요. 일단 조수미 선생님이 거기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그 학교를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다 그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1년에 한 번씩밖에 음대를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권투를 하다가 27살에 바로 딱 넘어가서 1년 만에 그 학교를 딱 들어갔다 와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사람들이. 아니 뭐 주먹질을 하다가 갑자기 음대를 바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노래 실력은 그렇다 쳐도 말이 안 통했을 것 같은데. 언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언어를. 언어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 언어 학교 제가 1년 가까이 언어를 했고요. 그때 떠나기 전에는 한 번도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가자마자 이태리 사람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이태리 음식 그 바디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행동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문법적으로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의사소통만 되는 거잖아요.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나가서 대화하고 말이 안 통하면 한국말을 섞어서 쓰고 그리고 도저히 뭐 안 되면 그냥 손잡고 에이 커피 마시고 가 따라와 그러면 꼭 따라와요 여자들. 예, 다 알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언어 문법에 틀릴까 말까 하고 말 못하는 것보다 바로 막 아무거나 막 던져서 대화가 되고 친구가 되고 말이 안 되면 에이 뭐 이러면 다 통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언어는 표준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 고정관념이나 그런 거 선입견이나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당구는 왜냐면- 얼마 치십니까? 아니 당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당구로 빨리 들어가는데. 이 사투리. 예. 그래서 제가 이 사투리를 썼는데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극장장 뭐 지휘자들 막 만났을 때도 제가 사투리로 이 생각해보세요. 외국 사람이 친근감이 갈수 있게. 이태리 사람이 갑자기 뭐 다시 아브로써요 막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 쓰면 귀엽잖아요. 자꾸 말 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이태리 로마 사투리 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금방 친구가 되고 계속 말을 시키고 이러면서 금방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과거도 생활이 앞서 뭐 얘기를 잠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또 자칫 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시절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까? 좀 더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어린 시절부터 했다면 이란 그런 쪽으로. 오, 그렇죠. 제가 나이가 27살, 한국 나이로는 28살에 갔으니까 세계 무대가 사실 나이 제한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력보다도 나이 때문에 약간 커트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1년만 젊었으면, 그래 아니면 2년만 젊었으면,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 그렇죠.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 경우 말고는 그래도 그 어려운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I am a mountain, I am a tall tree, oh, I am a swift wind, sweeping the country. I am a river, down in the valley, oh, I am a vision, and I can see clearly. If anybody asks you who I am, just stand up tall, look them in the face and say, 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and I'm that little bit of hope. When my back's against the ropes, I can feel it, I'm the world's greatest. 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테너 조영갑이고요. 한국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오페라 스타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을 했죠. 그러니까 제 동생은 또 동양 챔피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복서로 유명했고 이미 권투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은 저희들을 이미 형제 복서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강연할 때 주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97년도까지 그 전까지 96년도까지 권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시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그때 10월 달에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했어요. 그때 전처전 챔피언 그 경기 이겼으면 챔피언이었는데 그때 지고 말았죠. 아쉽게 졌지만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차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샤워실에서 거울을 탁 치면서 이 세상 더럽다, 비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실패가 곧 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실패라고 하던 것들도 나중에 보면은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내가 실패다라고 생각될 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역전이 있습니다. 제가 오페라계로 갔더니 오페라의 성악가가 돼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권투를 할 때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권투에 올라가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왜 이렇게 자꾸 얻어맞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는 피했는데 자꾸 얻어맞는 이유가 얼굴이 너무 커서 얻어맞았어요. 남들은 한 대 맞을 거 제가 2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합이 있는데 다다닥 하고 치는데 저만 맞아요. 왜 그럴까요? 팔이 너무 짧아요, 제가. 그래서 저만 허우적거리고 많이 얻어맞는 거죠. 저에게 외모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머리가 크고 목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멋있어 보이지만 이 멋있음에 대해서 이 단점이 가려지고 있잖아요. 목이 없어요. 목이. 몰랐죠? 목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크고 목이 없고 바로 어깨로 넘어가죠. 그리고 몸은 박스예요. 뭘 입어도 어울리지를 않아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왜 저는 이렇게 머리를 크게 났어?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느라고 더 고생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큰 것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단점이고 운명적인 바꿀 수 없잖아요. 머리 큰 걸 어떻게 쪼개요? 깎아요? 어떻게? 목이 없는 걸 이렇게 빼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게 단점이고 운명적인 그런 단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권투를 할 때는 단점이었던 것들이 오페라라고 하니까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머리 큰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무대에 딱 서면요. 와, 저만 조명 다 받아요. 그래 남들 쫙 서 있는데 저만 이렇게 얼굴이 튀어요. 무대가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페라에서는 무대가 여기 튀어야 되는 곳이에요. 얼굴 큰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오페라의 최고의 꽃은 뭔지 아세요? 테너예요, 테너. 서로 다 테너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주역의 바리톤들은 악역을 하고 베이스는 할아버지 역할을 하죠. 근데 테너는 항상 주인공, 사랑의 주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그 왜 테너를 하고 싶어 하냐면 여성들 소프라노하에 자꾸 이제 손을 잡기 싫은데 자꾸 손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안기 싫은데 막 안으라고 그래. 그래서 서로 테너를 하려고 그러고 개런티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테너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나 테너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생겨야 해요. 왜냐하면 테너는 작기 때문이에요. 테너는 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트럼펫 고음을 내는 악기들 다 보세요. 다 작아요. 바이올린 작죠? 첼로는 크죠? 콘트라바스도 크죠? 크면 클수록 저음을 내는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음을 내는 테너를 하려면 저처럼 생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이태리에서는 명품 몸매예요. 명품 몸매. 최고의 오페라계에서 명품 몸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명품 몸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단점, 현재의 단점들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긍심을 가지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장점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이태리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 다 막 성형 미인 많잖아요. 그래서 막 수술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난리 나요. 나는 돈이 없어서 예뻐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없는 사람이 그 좋은 시대가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이태리 가면요, 기가 막힌 쌍꺼풀 안 돼 있는 사람을 얼마나 좋았는데요. 이태리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태리 갔더니 정말 남자들이 잘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장동구, 뭐 원빈 막 이러잖아요. 거기 갔더니 장동구, 원빈이 막 수두룩 깔렸어요.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 막 운전을 했어요. 원빈이 막 청소를 하고 원빈이. 이야, 원빈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난리 나요. 청소물을 찍어요. 왜냐면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태리 남자 최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태리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제가 이 머리 크고 제가 가서 이태리에 인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기죠. 왜냐면 이태리 남자들이 워낙 잘생겨서. 그렇지만 동양 여자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동양 여자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신비롭대, 신비로워. 여성이 가장 신비로운데 눈이 가장 신비롭대요.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 우리나라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눈, 짝 찢어져가지고 위로 올라간 눈은 있잖아요. 최고로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여자가 이태리를 가면 인기 최고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막 줄을 서요. 벨라 차우 벨라 come possibile correre così bella 하고 난리 나요. 이태리 가서 벨라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쌍꺼풀 안 돼 있는 여자, 그러니까 절대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마세요. 안 돼 있어도 여기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단점이 절대 단점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모든 자신의 모습과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단점이지만 나중에는 장점이 바뀔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멋있다, 나는 대단하다, 나만이 최고다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 가서 인기를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파리에 가면은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그리고 비엔나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악기 연주를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가면 뭘 잘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노래를 잘하면 인기를 얻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크고 목이 없고 뭐 이래도
노래를 잘하면 최고로 인기를 얻어요. 저는 이태리에서 커피집에 가가지고 한 번도 제가 돈을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딱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딱 커피집 가까이 딱 가면서 노래를 해요. 라라라레라 라라라라 라레고 라파토 틈델라 지타 라레고 딱 하면 그 바 이 커피 주인형이 딱 나와가지고 오 마에스트로 엔트라 부레 베르파보레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지고 멋있게 이태리 말로 버레이 프렌데르 운카페 베르파보레 딱 얘기해. 별 얘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달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 아저씨가 탁 나와가지고 오 마에스트로 하면서 야 하면서 오프레이어 논티프레오쿠파레 자기가 다 이렇게 계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탁 노래만 탁 한마디 몇 마디만 해주면 바로 공짜입니다. 이태리 식당이요 엄청나게 비싸요. 식당이 돈이 막 이 장난이 아닌데 그 식당에서도 저는 돈을 안 내요. 그냥 노래만 하면 됩니다. 노래만 풀코스 쫙 나오는데요. 풀코스 쫙 나오는데 마지막 코스가 나올 때 누가 노래를 안 시켜도 저는 그냥 노래를 해요. 그리고요 그 순간 짧은 순간만 참으면은 쪽팔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만 딱 찾고 노래를 합니다. 레순도르마 레순도르마 두포레오 프린치페사 하고 딱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포크를 탁 내려놓고 기다려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식당에 제가 가가지고 레순도르 조용하네 이놈아 이 미쳐서 나가 뭐 이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탁 거기 식당을 탁 포크를 내려놓고 대화를 하다가 멈추고 탁 기다리면서 끝나고 나면 브라보 마에스트로 브라보 맘마미야 코메 포시빌레 구아르다 하고 난리 나죠. 그때 저는 그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얼마예요? 주인 아저씨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에 또 오라고.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냐면 이 오페라가 아주 비싼 노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족, 황족 가까이에서 보고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의 하우스에도 가보면요 VVVIP 가격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오페라가 이 살라 자기네들 귀족들 많은 사람 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수들의 숨쉬는 모습이랑 감정이랑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가까이 그래서 이 살라 콘서트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우스 콘서트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페라는 거기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태리 여행하실 때 꼭 하셔야 될 거는 뭐 지도 뭐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노래 한 곡을 준비하시고 가면은 다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멋있잖아요. 제 외모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자신에도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저한테 왜 낳았냐 이놈아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거도죠.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 때부터 재산을 엄청 아버지에게 물려주셨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어요. 빚을 많이 물려주고 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도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요. 한 분이신데 술을 드시면 180도 딴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그러신 분 많잖아요. 그죠? 술 드시면 딴 사람이 막 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술 드시면 이렇게 애교스럽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자기야 뭐 이렇게 예쁘게 애교스럽게 바뀌면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완전 폭군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동네 싸움하고 사고 치고 소리 지르고 이건 아버지셨고. 그래서 집에 오시면 또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지 않고 재상 목록 1호 나와라. 재상 목록 1호. 저희 집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재상 목록 1호였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저희 자식들이 재산이래요. 아버지가 1시쯤에 막 불러요. 저를 깨우는 소리죠. 다 일어나가지고 세워가지고 노래를 시켰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우시면서 노래를 시키는데 뭐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시켜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나비야 나비야 이런 거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다 원하는 노래,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신라의 달밤, 발길을 돌리러 구만강 푸른 물에 너젖는 배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런 노래를 하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노래 안 하면 바로 주먹이 날라고. 그래서 참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성견 지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 저한테 다 시켰던 것들을 제가 프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아버지가 지금 맨날 노래 시켜가지고 제가 오페라 가수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 권투도 주먹 날려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복서 권투 선수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1시쯤이 되면 언제 오실지도 몰라 정확하게 오지도 않아. 어중간하게 1시쯤 되면 오셔서 만약에 그때 못 일어나서 못 도망치면 새벽 4시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나오면 주먹 날아가고 막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아버지는 점점 심해지셔서 어느 날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가더니 잘 곳이 없어요. 어머니랑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의 손을 잡고 집집마다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룻밤 재워달라. 그리고 이제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제 학교의 여자친구 집에 엄니 그 집은 가지 마 엄마 그 집은 쪽팔리니까 그 집은 가지 말자고. 그런데 야 이놈아 이거 안 재워주면 어디서 자냐고 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잘 곳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다니는 게 그렇게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 그 엄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참 그렇게 아버지한테 많이 얻어맞으면서 저 여자의 마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를 맨날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서 자꾸 아버지를 왼수라 불렀어. 그런데 그렇게 왼수라고 했던 아버지한테 또 사랑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애기를 또 눈덩이를 또 낳았어요. 그 애를 키울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약촉해서 어머니 약촉회로 가시고 아버지 배 나가시고 애를 봐주는 건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학교 가서 애를 뭐 기저귀 갈고 뭐 꼬집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깨를 하나 냈습니다. 분유를 왕창 타가지고 젖병에다 탁 물려놓고 문을 잠가놓으면 얘가 이제 못 도망가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올 동안 잘 있어라 하고 와서 보면 아주 잘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잘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나고 났는데 얘가 활동 반경이 막 좋아지니까 이제 문을 더 이상 잠궈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열어놓고 했는데 애가 막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는 학교 끝나고 애를 찾는 게 일이었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와서 보니까 애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산으로 행진을 합니다. 이게 무슨 행진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가서 보니까 저희 막둥이였어요.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는데 얘를 보는 순간 금방 막 깨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얘를 붙잡고 제발 살아나라고 뭐 인공호흡을 하고 학교에서 막 배웠다면서 이러면 살아난다고 막 뺏어서 해봤지만 살아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그 상처, 그 가난이 싫었고 수많은 아버지 중에서 왜 이런 아버지 만나겠고 또 수많은 가정 중에서 왜 이렇게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막 원망이 많아지면서 저의 성격은 아빠처럼 닮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처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숱하게 그 많은 가구들이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제가 절벽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려고도 많이 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뛰어내렸으면 오늘날 성악가 조영갑은 없습니다. 그때 안 뛰어내리길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뛰어내리지 마시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뛰어내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뭐 CEO도 뛰어내리고 회장님도 뛰어내리고 뭐 1등도 뛰어내리고 왜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꼴등은 안 뛰어내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든 거는 지금 오늘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준비되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제 삶을 봐도 저는 한 번도 성악가 오페라 가수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의 최고의 오페라의 주인공을 300회 할 줄 저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꿈이 있다면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겠다라는 꿈이 있었지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은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최고가 아니고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을 1등 못해도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내년이 있잖아요. 그 1등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즐거움은 되는 거죠. 쇠방치로 얻어맞는데 그때 제가 철이 들었어요. 나무 망치로 맞았으면 철이 안 들었을 거야. 세상이 얼마나 힘들구나. 제가 세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때 제가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 꿈은 뭐였냐면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강호동이 만기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비옷입니다. 빵빵. 그리고 막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3일 작심하면 3일을 못 넘어간 그런 약한 사람이었지만 꿈이 강하니까 목표가 강하니까 다 저의 스타일도 성격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잠이 많아서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꿈이 강하면 우리의 꿈이 강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거리엔 춤을 추듯 자동차 불빛 Guido me pare luci e dell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suriento. Te voglio 이런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그 나오는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듣고 들리는 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들리는 대로 따라서 했어요.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보라. 아무도 졸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보라. 라돈나의 마빌레 구알 비우말 벤토. 이거 뭔 노래? 무슨 노래인가? 여기가 어디요? 어디서 샀어? 막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제 막 파바리티처럼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약수도에서 막 노래를 했어요. 나는 숲으로 거지 정산에 살으리라 하고 노래를 하니까 거기에 막 이상한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막 몸으로 소나무를 막 때리고 박수를 막 이상하게 치는 그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저보러 이태리 유학을 가래요. 참 오지랖 넓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때 제가 이태리라는 꿈, 그냥 막 무작정 던지는 그 말에 의해서 제가 꿈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성악을 이태리까지 결국은 유학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성악을 하고 폭삭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저에게 성악이라뇨. 사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태리 유학이라는 꿈을 갖게 되고 성악, 그래 오페라 가수 이태리로 떠나자라는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형편에 맞춘다는 거죠. 그 꿈을 나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꿈은 가질 수 없어. 아니요. 가져도 됩니다. 7, 80%들이 다 그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딱 형편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토플은 이 정도니까 내가 이 학교. 나는 이 정도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돈을 얼마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태리에 3년 있다가 안 되면 나는 이태리 식당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3년 지나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성공이지만 형편 이상의 꿈을 가지라는 거죠. 이 형편과 상황들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열정과 정말 그 꿈이 강하다면 상황까지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이 걸려서 이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남들은 그렇게 꿈을 가졌는데 몇 년 만에 이루어졌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될 때까지 언젠가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꿈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더 큰 꿈을 가지시고 노력해야 돼요. Won't you fight me? Where we're at right now, baby, it's where we need to be. And I can see things so clearly through tear-stained eyes. The side effects of time, and all our goodbyes, and it's alright. I got lost some time ago. 여러분 소리를 잃어버리면 소리가 얼마나 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중요하고 하고 있는 이 공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여러분 잃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하는 이 자체를 즐기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저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노래하는 그 자체가 행복했어요. 콩쿠르에 떨어져도 상관없었어요. 길거리에서 노래를 해도 상관없었어요. 식당에서 노래를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 노래를 못하고 6개월이라는 소리가 없어져 보니까 저는 노래하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래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제가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벨라 코사나 유르나 예전의 소리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소리 한 프레이징을 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저에게 감동이 오고요. 제가 감동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콩쿠르도 우승하고 많은 것들 이거는 결과 나중에 따라온 것입니다. 제가 그냥 행복해서 노래를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성공이나 남들의 평가들은 더 감동을 받고 그래서 더 좋은 평가들이 올 것입니다.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십시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마지막 최고의 무대에 올라가고 공연을 다 해봤지만 그 최고의 자리 글쎄요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많은 주인공을 하고 최고의 자리와 인기를 얻었지만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후원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을 언제 하느냐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어느 날 바지를 갈아입는데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제 다리에 딱지가 앉아서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그때 토스카 오페라를 공연해야 되는데 다리에 고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병원에 3개월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잠시 다리를 치료하려고 잠시 들어왔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다리로 어떻게 지금 왔느냐. 제 이 무릎 밑에 정강이부터 시작해서 까맣게 축구 보호대 하는 모양처럼 까맣게 피부가 썩어져 있었고요. 가운데는 뼈가 드러나 있었고 그 가운데 구멍이 나서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뼈에 염증이 생겨서 이 무릎을 절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릎을 절단해야 되고 피부암은 다리는 피부암으로 까맣게 썩어서 피부암이라고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을지병원, 해민병원, 그다음에 거기 두 병원에서도 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력병원으로 전문인 원자력병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원자력병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진단을 하고 조직검사랑 피검사해서 3일 후면 결과가 나온대요. 저는 갑자기 다리가 잘리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에 암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 생각한 게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 고민해 봤더니 그때 유학 떠나기 전에 가졌던 꿈,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나도 후원하는 이 일을 하고 잘 배워서 이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꿈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버뜩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건이 붙었죠. 돈이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그리고 유명해지면 하지, 지금은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건 부자가 되면이 아닌 유명해지면이 아닌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그래 발목이 잘려도 그때 목발 짚고 해야 되고, 암이면 피부암이면 그 기간만큼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니까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3일이 지나서 병원을 갔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차트를 확 넘기더니 하는 얘기가요.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마데카솔 발라가지고요, 다리가 나왔어요. 신기하게 이 연고를 발라가지고 저는 구멍 났던 뼈가 구멍이 메꿔졌어요. 거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맣게 썩었던 피부가 하얗게 살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연고를 발라도 나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람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장점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지금 감동을 받으면 지금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부터 그래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하자. 그래서 다리가 잘리고 암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암도 아니고 다리도 안 잘려서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바로 이태리에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과 뭐 호텔과 뭐 게스트하우스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고, 정리해서 1년 만에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나누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그래서 들어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재능 있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이 크고 머리가 크고 목이 없고 배가 푹 나오고 이런 사람 저를 찾아오세요. 소리에 재능이 있으신 분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재능이 있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교도소라는 단어를 쳐서요, 거기에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나오는 게 다 연락해서 영월교도소, 뭐 여주교도소, 서울구치소 가서는 여기는 한 달에 2번씩 하고요. 의정부에는 제가 저번 달에도 갔다 왔고 500명 모아놓고, 여주에서는 1150명을 모아놓고요. 저도 부모의 불만, 나라의 불만이 있었지만 저도 꿈을 가졌더니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해드리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도 떡을 사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신기하게 사람도 돈도 막 생겨요. 후원자도 있고 사람들이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지금은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했더니 좋은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삶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힘들고 뛰어내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성공의 최고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 결론을 나눔으로 두고 싶습니다. 저의 결론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눴더니 제가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누면 정말 기적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아지고 더 즐거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그 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래서 학교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 재단을 만들어서 나눔의 일을 해나가고
해 나가려고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이라는 결론을 맺고 여러분도 삶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잘 돼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삶을 위의 사람을 바라보면 위에를 바라보면요,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잠시 밑으로 보면요, 팔다리 건강 없는 사람 너무 많고요, 침대 하나에 병 걸려서 갇혀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부모 없고 팔다리 없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다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가진 거 많고요, 우리는 정말 나눌 거 많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많으니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free to be whatever I choose, and I'll sing the blues if I want. I'm free to say whatever I like. If it's wrong or right, it's alright. Always seems to me.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when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all constant missing.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못 넘어간 산이 없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all constant missing.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컨설턴트 1억을 놓고 면접을 봤는데 다 노 하면 난 쓰레기다. UCC 동영상 올려서 오디션 형태로 보는 데가 있고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서 캐스팅하겠다. 길 가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우리나라에 대기업 다닐 수 있는 사람 생산지까지 포함해서 12%밖에 안 돼. 업종이 1순위고요. 직무가 2순위로 갑니다. 자기소개서가 왜 쓰기 어렵냐?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I know and they know가 있어요. 저는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캠퍼스를 다니면서 어이 해피 바이러스! 같은 사람인데 달라집니다. 시작. 한 바퀴 돌게요. 저는 현금으로만 무역을 하고 싶은 고객의 입장을 항상 언더스탠드하고자 하는 지원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지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호기심과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의 나를 20초로 정리하고 현재 미래를 20초로 정리하고 상대 정보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 정보를 얘기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가 큰데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내 Come in my hand, come on my lips. Come in my home, come on my lips. Come in my hand, come on my lips. Come in my home, come on my lips. I like your hat, I like your suit, I like your shoes, I like your legs. Come in my hand, come on my lips. Come in my home, come on my lips. 방청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온천 엘리바덴에서 워터파크 초대권을 드립니다. Started with a low light. Next thing I knew, they ripped me from my bed, and then they took my blood type. It left a strange impression in my head. You know that I was hoping that I could leave this star-crossed world behind, but when they cut me open, I guess I changed.